그러면 다음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춘기 하면은 드러나는 현상들이 대충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문을 쾅 닫는다던가 뭐 아니면 엄마가 무슨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거나 해도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해.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의 규제 바깥으로 막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어른 흉내를 막 내고 그 결국 어른 흉내를 낸다는 건 뭐예요? 어른들이 여야 해야 되는 일인데 미리 막 땡겨서 하다 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비춰지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지들은 몰라 왜 그런지. 근데 분명한 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지금은 애가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예, 말을 참 잘해. 논리적으로 잘해. 근데 나 중학교 때까지는 얘 무슨 뭐 보통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뭐 언어가 뭐 5천 개의 단어를 쓴다는데 내가 보니까 무슨 5천 개는 고사하고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나. 몰라? 응. 짜증나. 졸려. 피곤해. 뭐 5개도 안 되네. 난 이 4개밖에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뭐 주관식으로 물으면 그냥 모른대. 한 10개 중에 8개는 모른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가, 그러면, 짱나. 그 다음에, 졸려. 피곤해. 예,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졸리고 피곤하대.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예, 언어가 뭐 몇 몇 배수로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자, 그건 걔네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을 주로 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아이들은 조금 이제 엄마들이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조심을 뭐 아기 때부터 좀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자아이들이 이제 2차 성징이 좀 남자아이들보다 좀 빨리 겪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전까지는 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오면 그냥 벌거숭이로 그냥 뭐 안방, 뭐, 건너방, 창문에서 바라보든 말든 관심도 없어.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궁뎅이 실룩실룩거리면서. 근데 이제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샤워하러 들어갈 때 속옷도 챙겨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뭐 하면은 숙제도 식탁에서, 뭐 하면 엄마 궁뎅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뭐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순간 딱 자기 방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문을 닫는 순간부터 저 새끼가 저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왜 문을 닫아? 자기가 떳떳하면 문을 닫을 이유가 없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하고 아이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 아이일 때는 내가 뻘거숭이로 다니던 말던 열린 창문으로 앞집에서 들여다보던 말던 이런 것들이 부끄럽다, 아니면 가려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생기는 거고,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꼭 잘못된 행동을 하서라기보다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어떤 세상 안에서 나를 막 이렇게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 놓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놓고가 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뭐야 이러고 이제 신호를 먼저 보내주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나도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뿐인 건데, 그냥 엄마는 왜 저것이 문을 닫고 있어? 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문 벌컥벌컥 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문을 잠가요. 근데 문을 잠갔는데 또 어떤 집 보니까 그 문 잠그는 그걸 또 빼버리셨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집 바깥에서 합니다. 엄마 안 보이는 곳에서. 점점 더 은폐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별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어떤 잘못된 대처 방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왜곡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엄마들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노크하고 이름 부르고 들어가는 거 정도로만 아 애가 좀 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엄마들이 일을 만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자 엄마 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비밀이 생겼어요.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니에요. 하는 집 보면 엄마들 다 알잖아요. 방 청소 엄마들이 안 해? 서랍장 열고 다 보면 다 뻔한지. 근데 뭐 거기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비밀스러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애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고 엄마도 슬쩍 눈치껏 신호를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보통 1차적으로 키가 엄마랑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커지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보다 커지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자, 예전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키가 160이야. 근데 어디 지나가다가 한 2m짜리 한 2m 10cm짜리 키를 가진 사람을 등치도 이만해.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확 위화감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그냥 확 어우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120, 110 요럴 때 160, 170, 180짜리 부모를 보면 체격도 크니까 위화감이 확 느껴지다가 내가 엄마 아빠만큼 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 엄마 아빠만큼 강해졌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머릿속에는 뭐 아는 것도 아직 뭐 미숙하고 뭐 아직은 애지 엄마 아빠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예요? 일단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같은 높이라는 게 나도 그만큼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고 힘센 어느 존재가 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게 내가 이 사람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라 그래도 잘못했어요 그러지만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세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 하다가 아유 이놈 자식아 이렇게 꿀밤이라도 한다 이렇게 쥐어 박았는데 중학교쯤 되면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제 꿀밤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 팔딱 잡잖아. 그 엄마가 막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쥐어박았던 습관이 없어졌다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아이도 아니고 이제 엄마가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약자도 아니니 나 강한 사람이니 함부로 하지 마 라는 신호예요. 함부로 하지 마 했더니 어디서는 뭐 골프채 나오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이 빨래방망이로 그렇게들 많이 맞았더라고요. 예, 뭐 총채도 있었어. 총채 빗자루. 예. 왜냐하면 힘이 안 되니까 이제 무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로.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얘가 이제는 나에 비해서 일단은 육체적이지만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시면 엄마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좀 바뀌어달라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이렇게 하니까 나 좀 봐줘.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봐줄래?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이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마다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히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막 이쁘다 소리 듣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어떤 따뜻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형제들에 비해서 조금 뭔가가 뭐 예를 들면 막 아들하고 바라던 집에서 딸딸딸딸 났을 때 그중에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이제 아이로 이제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여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기고 하면서 어른들이 정말 안 좋아하는 그런 외모들로 일단 표현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막 머리도 이렇게 염색하고 막 옷도 막 저게 옷을 입은 거야 벗은 거야 뭐 그런 정도의 어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옷을 입고 막 여기다 막 문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이런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누가 아우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되게 막 갈증을 막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춘기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그럴 만한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이 가끔 일탈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염정아 씨 둘째 딸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되게 부잣집인데 걔가 그 과자 값이 없어서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몰래 이제 뒤에서 과자 값을 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울먹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지 않느냐. 그냥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냥 학원 다니라니까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을 다니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냥 언니만 하고 자기는 늘 소외되고 엄마랑 대화를 할 기회조차를 못 얻으니까 그 행동을 함으로써 말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의 얘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얘기를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 기회를 만드는데 플러스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크를 해도 엄마가 뒤돌아봐 주지 않으니까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확 반응이 오잖아요.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동이에요. 보통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막 싸움박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 보통 요즘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이상만 가도 그런 행동이 확 줍니다. 보통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일어나요.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자, 그런 행동들 중에 하나는 이게 다 거의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 내가 되게 강해 난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 만큼 약자가 아니야 라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면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부모들이 혼낸다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이 아이하고 뭔가 말할 기회 그 다음에 나를 바라봐주는 기회 이 기회는 굉장히 불편한 기회라서 굳이 그걸 원할까? 아니에요. 우리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끌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가진 강한 그런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실제로 약간의 엇나가는 행동이나 그 다음엔 너무 과하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 이래도 안 봐줄 거야?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 안 보여? 라고 진짜 굉장히 호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요게 이제 제일 흔한 경우예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옛날에 이제 그런, 여기 이제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죠. 이제 엄마가 뭐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 다녀라. 뭐 나는 뭐 그림 그리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해라. 뭐 이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쭉쭉 참았어. 그래서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요. 이제 가끔 보면은 뭐 인터뷰 같은 거 해요. 뭐 너무 이렇게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네,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저희 뭐 미래를 위하여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엄마가 떠들어대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도 주워 듣다 보니까 그게 지 생각인 양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앵무새예요, 앵무새. 자, 근데 사춘기는 뭐냐면 그걸 내 거로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정말 그게 맞는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왜 맞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반문하고 대답하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원래 했던 그 행태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자,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제일 궁금하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뭐, 답이,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대충 다 알고 계세요. 현명의 문제예요. 알지만, 그냥 나는 몰라. 아이, 난 그래도 난 못하겠어. 하는 부분과, 현명하게 아는 걸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뭐, 그런 차이. 예. 뭐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근데 뭐만 해줘? 관심은 가져줘요. 아니, 관심이 간섭 아니야? 네,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아직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관심은요, 관찰입니다.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 우리 아이가 보통 기분이 나쁘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가 기분 나쁠 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애가 딱 저런 행동을 해. 그럼, 저 또 바깥에서 뭔가 있었구나. 그럼 잠시 좀 아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뭐 한참 좀 지난 후에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가, 그걸 원하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없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어른한테, 어른들 앞에서, 아니면 뭐, 야, 내가 뭐 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다구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바깥에서 여러 가지 애들도 뭐 사회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이 아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관계를 나랑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려는 관심을 가지려면 그 첫 번째가 그냥 관찰인 거예요. 간섭은 개입인 거예요.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거 입어, 저거 입어. 제가 정말 황당한 경우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 엄마가 뭐 앞머리를 뭐 이렇게 잘라라, 뭐 뒷머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애는 실제로 계속 싸워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뭐예요? 자, 두 번째. 의견을 좀 들어줘. 이거예요. 근데 의견을 듣는다는 게 그 아이가 내놓는 의견을 100%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들이 가끔 엄마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좀 들어드랬더니 우리 집 아빠 수입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뭐 100만 원짜리 요즘에는 뭐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등골 뭐 브랜드 해갖고 있었잖아요. 300만 원 벌어오는 집에서 애가 100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그러면 의견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사줘요. 물론 뭐 그 안에는 뭐 기죽을까 봐 어쩌고저쩌고도 있지만, 자, 의견을 들어주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아이 선에서 또 엄마 선에서 합의가 될 만한 것. 그러니까 부모의 영역이 크게 침범당하지 않는 부분에서 의견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 머리잖아. 그럼 뭐 요즘에 뭐 두발 자유인데 그냥 엄마 눈에서 싫은 거야. 그리고 뭐 거기에 갖은 이유가 다 없습니다. 뭐 너는 앞머리를 내리는 것보다 뭐 넘기는 게 이쁘다는 쳤더니, 아니 그 지가 해보면 알아.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옆에서 뭐 이렇게 이쁘다 저렇게 이쁘다 해봐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야 너는 이런 것보다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뻐 그러면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려요. 내버려두면 다 돌아가는 얘기들을 엄마들이 이놈의 간섭, 요 기저가 아직도 바뀌지 않아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 내 의견 좀 존중해줘. 큰 의견은 못 존중해도 작은 의견은 존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많이 의견을 존중해 주면 큰 것을 엄마가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얘기하면 그건 듣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도 자꾸 간섭을 하니까 다 싫어 다 안 해 이렇게
더 이제 어긋나지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요 세 번째 게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실패를 하더라도 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헤어스타일이니 뭐 옷 입는 거부터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사실 중학교 때는 뭐 사실 공부라는 게 나머지는 빼고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뭐 한문, 뭐 예를 들면 뭐 국영수 정도만 빼면 나머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만 되면 자기 의지와 동기만 있으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부분은 한번 좀 내버려 둬 봐주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패할까 그냥 전전전전 긍긍긍긍 이러다 보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볼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춘기의 아이들은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가고 싶어요. 근데 독립적인 개체로 가야 되는데 계속 둘이 붙어 있으면 이게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즈음에서는 엄마들도 나가셔야 돼요. 어디든 나가세요. 배우러 나가든 일을 하러 나가든 뭐 바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기가 힘들면 아주 작은 시간만이라도 가급적 아이들이랑 좀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리고 엄마도 두 번째, 엄마 인생을 살아라는 게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아이만 보고 있으니까 저게 저런 것도 이상하고 저게 저런 것도 걱정되고 저게 저런 것도 불안하고 걔밖에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의 삶이 생기면 자기 거 챙기느라고 보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놓치는 타이밍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가지면 작은 타임이라도 이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진짜 누가 봐도 문제적 요소가 있는 아이들은 뭐 사춘기 아니라 뭐가 지나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들을 어머니들이 변화의 어떤 신호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반드시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의 실패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책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가, 아이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 하에 있는 게 맞아요. 큰 일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는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부모가 뒤로 빠지는, 부모가 뒤로 빠지는 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걸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뒤에서 코치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생인 줄 알고 엄마들이 다 휘젓고 엄마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놓치세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은 엄마들이 사실은 많이 프리하게 좀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뭐 저녁 때 뭐 먹고 싶은지 돈가스를 먹든 간식을 안 먹든 뭐 어떤 집은요 간식을 뭐 우유부터 반드시 먹고 과일을 먹어라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 집들이 있어요.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자, 근데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부분에서는 자유라는 것 반드시 마지막 울타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가 어릴 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짜잘한 것들은 다 풀어주고 큰 것만 지키게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이가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게임을 해도 반드시 12시에는 꺼라. 저는 시간의 대학을 줬다기보다는 자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일정이 빤한데 거기서 자는 시간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면 조삼모사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보장받는 느낌이 드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소한 거, 개인적인 거 이런 거는 다 두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진짜 약간 큰 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한 두세 개 정도의 큰 틀은 반드시 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들까지 다 풀어주면 아이들은 이게 막 폭주하는 시기잖아요. 아주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작은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엄마들이 봐주셔야 돼요. 제가 사춘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이거 공부 막 시작했던 초기에 충격적인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 집을 막 공개하는데 여자 연예인이 딸이었나 봐요. 근데 딸들은 2차 성징이 남자애들보다 조금 빨리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자꾸 방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왜 자꾸 닫냐고 막 이제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문을 잠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열쇠를 잠그지 못하게 아예 그 문고리로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화를 내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문짝을 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정신은 이미 나는 지금 성인으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영원히 내 눈높이 밑에 있었던 내 품 안에 아이로 계속 묶어놓는 그러니까 감옥 같은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문제시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부모 교육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던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알게 해드렸으면 그 불안과 긴장이 확실히 좀 많이 다운돼요. 근데 모르니까 점점 더 막 강박증이 생기면서 저 아이가 저 안에서 진짜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아이들을 정말 심하게 통제하는 근데 어떻게 컸는지 궁금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부모님들이 흔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들어서 아시기도 하지만 명확히 이 기준들을 아시면요. 보통의 아이들은요. 3년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생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요? 성장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부모님한테 했던 것들이 미안해서 조금 더 부모님에게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로 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그게 점점 더 갭이 벌어져서 자, 안 보고 피하고 사는 어떤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러지 않고 잘 크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저 신호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신호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뭘 포기하고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제 컸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하고 부모님 사이에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골치 아픈 일 없이 그냥 공부 성적 안 떨어지게 그냥 계속해서 안 겪고 그냥 어떻게든 20살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게 좀 표현을 제가 좀 한번 세게 해봤어요. 제가 원하던 표현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뽕쌤께서. 이걸 보시면 얼굴은 너무 멀쩡한 어른이에요. 어른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놓고는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야. 엄마 나 어떡해.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걸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요? 어른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은 이미 됐고 뭐 이런 사람 중에 굉장히 뭐 높은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엄마가 책임하에 엄마의 의견하에 자기 스스로 해본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취업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전화해서
아니,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 군데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결혼 하나도, 자기 가정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이런 아이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우리 아이는 그냥 어떻게든 안 겪고 성적 안 떨어지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엄마 입장에서의 굉장히 이기적인 바람을 계속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으실 거라 저는 믿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 오빠들 때문에 새치가 떼따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 너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팬들이 많으셔서 내가 누가 될까봐, 괜히 민폐가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BTS 하여튼 오빠들의 파이어라는 불타오르네 하는 거 있어요. 그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 정말 신경 많이 쓴 야심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